안녕하세요. Medicinal Use of Steroids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한 이륙공사 김세진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스테로이드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로이드란 4개의 고리로 이루어진 탄소 골격을 갖는 지질을 의미합니다. 모든 스테로이드는 육각고리 3개, 오각고리 하나가 연결된 동일한 탄소 골격을 가지고 있으며 골격에 붙는 작용기의 종류에 따라서 스테로이드의 종류가 결정됩니다. 과거부터 스테로이드는 여러 가지 약물 치료에 사용되어 온 물질입니다. 다음으로 자연 스테로이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 스테로이드는 기본적으로 사람의 체내에 존재하고 있는 스테로이드를 의미하는데요. 크게 호르몬과 콜레스테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지용성 호르몬이기 때문에 세포막과 핵막을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막에 있는 수용체가 필요 없이 직접 세포막을 통과해서 세포 내에 있는 수용체에 결합해 단백질 합성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체내에 있는 콜레스테롤은 세포막에 존재하는 경우와 혈중에 존재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연 스테로이드 중 첫 번째로 부신 거칠 호르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신은 신장의 윗부분에 존재하는 기관으로 부신 거칠에서는 여러 가지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그 중에서 당질 코르티코이드는 탄수화물이 아닌 물질인 단백질, 지질 등을 당분으로 바꾸는 데에 관여하는, 즉 당질 대사에 관여하는 호르몬입니다. 오른쪽은 당질 코르티코이드의 구조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코르티솔이 있습니다. 체내 당질 코르티코이드의 농도가 과다하게 높아지면 쿠싱 증후군과 같은 질병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무기질 코르티코이드입니다. 무기질 코르티코이드는 수분과 염분 등을 조절해서 체내 삼투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오른쪽은 무기질 코르티코이드의 구조이며 대표적인 예시로 알도스테론이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 스테로이드 중 성호르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호르몬은 남성과 여성의 생식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생식기관 발달과 생식기능 유지에 관여합니다. 대표적인 남성 호르몬으로는 테스토스테론, 대표적인 여성 호르몬으로는 에스트라디올이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 스테로이드 중 콜레스테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포막 콜레스테롤입니다. 세포막 콜레스테롤은 세포막 인지질 사이사이에 끼어 들어가서 세포막의 유동성을 조절합니다. 높은 온도에서는 세포막 유동성이 너무 높아지지 않게 조절하고 낮은 온도에서는 세포막의 유동성이 너무 낮아져서 응고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 다음으로는 혈중 콜레스테롤이 있는데요. 혈중 콜레스테롤은 각각 LDL 콜레스테롤과 HDL 콜레스테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HDL 콜레스테롤은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도 불리며 혈중 콜레스테롤을 흡수하여 간으로 이동시킵니다. 간에서는 콜레스테롤 배출 촉진을 통해 콜레스테롤 농도가 과다하게 높아지는 것을 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DL 콜레스테롤의 농도가 높을 경우 오히려 심장질환이나 혈전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LDL 콜레스테롤의 경우에는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도 불리며 체내에서 혈전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테로이드 약물 중 스테로이드 약물의 분류입니다. 스테로이드 약물은 크게 코르티코스테로이드와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로 나눌 수 있는데요. 둘 다 스테로이드 약물에 해당하지만 효능, 부작용 등 성질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구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입니다.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는 테스토스테론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오른쪽 두 그림은 옥시메톨론과 옥사드롤론, 대표적인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의 예시입니다.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는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약물인데요. 빈혈이나 테스토스테론 부족의 경우에도 사용하긴 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사용처는 근육 형성 촉진입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는 종종 운동선수 도핑에 사용되는데요. 강력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 만큼 그 부작용도 심합니다. 신경 손상, 심장질환, 정신장애, 성기능 퇴화 등의 큰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그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르티코스테로이드입니다. 코르티코스테로이드는 부신거칠 호르몬과 유사한 약물인데요. 부신거칠 호르몬을 구분하는 것처럼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약물 또한
글루코코르티코이드와 미네랄로코르티코이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프레드니손과 덱사메타손이 있는데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약물의 종류입니다.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약물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지만 그중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인 프레드니손과 덱사메타손, 플루드로코르티손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프레드니손입니다. 프레드니손은 가장 널리 알려진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중 한 종류인데요.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약물에 해당합니다. 그 때문에 코르티솔과 굉장히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프레드니손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빠른 효과인데요. 복용 후에 1에서 4일, 빠르면 몇 시간 내에 그 효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다음은 덱사메타손입니다. 덱사메타손 또한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약물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프레드니손과는 다르게 효과가 느리게 나타나지만 그 지속기간이 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은 플루드로코르티손입니다. 플루드로코르티손은 앞서 소개해드린 두 가지 약물과는 다르게 미네랄로코르티코이드에 해당하는 약물입니다. 그래서 알도스테론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 굉장히 효과가 강한 약물에 속합니다. 다음은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약물의 효과에 대해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약물의 효과입니다.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약물의 가장 대표적인 사용처는 염증 반응 완화인데요. 글루코코르티코이드는 체내 면역 반응의 민감도를 떨어뜨려서 염증 반응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루코코르티코이드의 특징으로 인해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약물은 자가 면역 반응 치료에 자주 사용되는데요. 대표적인 예시로는 오른쪽 그림에 나타나 있는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습니다. 또한 염증 반응 완화라는 특징을 이용해서 수술 후에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하기도 합니다. 염증 완화 이외에도 다양한 효능이 있는데 자연 글루코코르티코이드가 부족할 시 투약하기도 하고 심장마비의 위험을 낮추거나 암 화학치료 부작용을 낮추기 위해서도 사용합니다. 또한 암세포를 사멸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네랄로코르티코이드입니다. 미네랄로코르티코이드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부신거질 호르몬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는 에디슨병이 있는데요. 에디슨병은 미네랄로코르티코이드뿐만 아니라 글루코코르티코이드가 부족할 때에도 나타나는 질병입니다. 오른쪽에는 에디슨병의 증상에 대해 나타나져 있습니다. 에디슨병뿐만 아니라 수술로 부신을 제거한 경우 선천성 부신 과다 형성증, 기립성 저혈압, 심장질환 등에 사용됩니다. 다음은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약물의 작용 기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테로이드는 지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작용 기작은 모두 유사합니다. 스테로이드는 자유롭게 이중막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수용체 없이 세포 내로 들어가며 세포질 또는 핵 내에 존재하는 스테로이드 수용체에 결합하여 복합체를 형성합니다. 이 복합체는 핵 내에 있는 유전자의 전사에 영향을 미쳐서 단백질 합성에 관여합니다. 스테로이드 약물의 작용 기작의 큰 틀 또한 이러하지만 스테로이드의 종류에 따라서 자세한 기작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글루코코르티코이드입니다. 글루코코르티코이드의 작용은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부신거질 호르몬이 부족하여 투여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체내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글루코코르티코이드 호르몬과 작용 기작이 동일합니다. 두 번째는 염증 반응 완화입니다. 염증 반응 완화에 있어서 글루코코르티코이드의 작용은 매우 복잡한 편에 속하는데요. 이를 간단하게 축약해서 설명드리자면 글루코코르티코이드는 염증 반응의 초기 사건을 억제합니다. 체내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날 때에는 혈관을 확장시키거나 혈관의 투과성을 높이고 백혈구가 상처 부위에 모이게 하는 등의 여러 가지 작용이 일어납니다. 글루코코르티코이드는 사전에 이 혈관 확장이나 투과성을 억제하거나 백혈구가 모이는 것을 막는 등의 작용을 통해 염증 반응을 완화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미네랄로코르티코이드인데요. 미네랄로코르티코이드는 자연 미네랄로코르티코이드 호르몬과 그 작용이 동일합니다. 이 약물을 투여했을 시에 콩팥의 집합관에 작용하여 Na 플러스 제흡수와 Ca2 플러스 분비를 촉진해 체내 혈액량을 증가시키고 혈압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약물의 부작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신체는 스테로이드 약물에 대해 항상성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스테로이드 약물을 투여했을 시에 그 피드백이 잘 일어나지 못하고 체내 스테로이드의 농도가 과도하게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스테로이드 약물을 과도하게 많이 투약하거나 장기간 투약할 시에는 부작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약물의 부작용입니다. 기본적으로 글루코코르티코이드는 체내 당질 대사를 촉진하는 물질입니다. 그러므로 글루코코르티코이드를 장기간 사용할 시에는 혈당을 증가시켜 비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체내의 글루코코르티코이드 농도가 과다하게 높을 때 나타나는 질병인 쿠싱 증후군이 동일하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염증 반응을 억제하기 위해서 글루코코르티코이드를 소량 투약하는 경우에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지만 너무 과도하게 투약할 경우에는 글루코코르티코이드의 초기 염증 반응 억제에 의해서 감염에 취약해진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수적인 부작용이지만 칼슘의 흡수 능력이 떨어져 골다공증이 발생하거나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가 높아지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미네랄로코르티코이드의 부작용입니다. 미네랄로코르티코이드는 Na+의 재흡수를 통한 수분 재흡수를 통해 혈압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작용이 체내 삼투압 작용을 통해서 일어나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저희가 인위적으로 이 약물을 투약하여 그 양이 너무 많아졌을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과도한 수분 재흡수로 인한 고혈압, 이온 이동으로 인한 K+와 Ca2+ 손실, Na+와 수분 과다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추후 심장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스테로이드 약물에는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고 그 특징과 효과도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 스테로이드 약물은 강력한 약물인 만큼 많은 환자들에게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과다하게 사용했을 경우에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에 사용해야 하는 약물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